네, 안녕하세요. 우리집 경제주치 보험 365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보험에도 일종의 유행이 있다라고들 하죠. 특히 이제 암보험은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입하는 그런 보험인데 의료기술의 발전 속도도 빨라서 트렌드가 꾸준히 또 바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보험인데 지금 가지고 있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지속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부분을 업그레이드가 필수라고 전문가들이 조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다면은 올겨울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암보험에 있어서의 소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준비하며 오랫동안 내가 보장 넉넉히 받으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이와 관련된 정보도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전화와 문자 이용하셔서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02-2638-3999번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1668-2838번이에요. 모두 다 무료니까 편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집 경제주치 보험 365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우리집 경제주치 보험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는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조석훈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암보험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암보험에서 좀 추가해서 좀 새로워진, 더 좋아진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뭐 발병 순위라든가, 그리고 내가 암보험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는지, 뭐 소외감, 뭐 일반암 이런 내용들 해서 전체적인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암보험과 관련된 정보들 저희가 제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보험 중에서 암보험은 필수로 가지고 있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암보험과 관련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또 암과 관련해서 가족력이 있거나 주변 지인이 암으로 또 오랫동안 또 고생하고 있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 영향을 받아서 따로 준비해 두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제대로 암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암과 관련해서 걱정 없이 준비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 좀 궁금하셨다라고 하면 이 시간 역시나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들은 전화와 문자 저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무료로 열어두고 있으니까 편히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02-2638-3999번 전화고요. 문자는 1668-2838번 모두 다 편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궁금증 생길 때마다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바로 이제 암과 관련된 이야기들, 보험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는 정보들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암보험을 다들 가지고 있긴 하지만 보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냥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암의 발병 추이가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어서 이걸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암하면 이제 위암, 예. 간암, 폐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많이 발병하는 것들이 그거 말고도 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한번 보면서 남성들, 여성들 따로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압도적으로 위암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장 전립선 갑상선인데 이것이 밑에 방광암까지 이제 지금 이 빨간색 선을 태놓은 것은 보험금을 좀 적게 받을 수도 있어요. 내 암보험에서 이 빨간색 선 안에 해당되는 암이 발생하게 되면 난 당연히 한 3천, 4천 이렇게 진단비를 설정해놨으니까 그 정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 600만 원 또는 1200만 원 정도의 진단비밖에 안 나올 수가 있어서 꼭 확인을 오늘 방송 보시면서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이렇게 자궁경부, 이렇게 생식기암이 가장 많이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남성처럼 이렇게 많은 보험금을 적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빨간색 선을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순위에 따라서 이제 가장 많이 발병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많은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많이 발병한다는 것은 그만큼 보험금을 줘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도를 줄여나가고 있어요.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06년도까지만 해도 2007년 몇 월은 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007년 초반만 해더라도 갑상선암이 일반암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보험금이 나가니까 갑자기 이제 유사암이다, 이거 암이 아니다, 그냥 유사한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금을 적게 주기 시작한 게 2007년도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많이 발병하는 암들이 자꾸 진단비를 줄여나가고 있는데 내 암보험, 아마 암보험 다 있을 텐데 내 암보험은 혹시 그렇게 해당되지 않나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순위별로 남녀 좀 나눠서 좀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는 여성이다 보니까는 여성암을 좀 더 집중해서 보게 되잖아요. 당연히 뭐 간암이라든지 위암, 폐암 걱정이 되죠. 근데 네. 나이가 좀 들면 들수록 이제 생식기 암과 관련된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이제 제 주변에도 2년에 한 번씩 이제 여성분들도 건강검진 받고 관련해서 이제 또 진찰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추적 관찰을 해야 하는 친구들이 또 늘어나면서 아, 이게 더 이상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그리고 이 통계를 봤었을 때도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고 꼭 위암, 폐암만이 아닌 다양한 좀 질병에도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인지해야 하는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 더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특히나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가족력이 있으시는 분들도 꽤 네, 많다라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이 부분도 좀 알아볼까요? 최근에 이제 그 부모님하고 같이 나오는, 자녀하고 같이 나오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거기 보니까 이제 자녀가 뭔가 잘하면, 음악적 재능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잘하면 거기 나오신 부모님이 네. 얘는 나를 닮아서 그렇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뭔가 못하는 게 있으면 이건 당신 닮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배우자 탓을 하는 근데 거죠. 이제 질병도 사실 이 가족력을 많이 따라가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아마 얘기는 들었겠지만 아마 이렇게 자료로 보신 분들은 좀 적을 텐데 부모님께서 혹시나 암일 경우에 악성 림프종 이렇게 5배가 넘고요. 네. 고혈압, 뭐 갑상선, 고환암이군요. 고환암, 갑상선암, 난소암, 위암, 대장암 이렇게 또 남녀 생식기암이 이렇게 부모님이 암이었을 경우에 이렇게 더 그렇고 저희도 아버님이 이제 식도암이셨거든요. 아, 그래서 저도 이제 목이 예전부터 이렇게 좀 따끔따끔하거나 좀 이렇게 걱정이 돼서 좀 목 관련돼서는 더 신경을 쓰고 많이 네, 신경 쓰셔야겠네요. 이렇게 뭐 진료라든가 검진 받을 때 더 신경을 쓰고 있고 그 어려서부터 좀 이비인후과를 많이 다니고 목이 좀 약했었거든요. 뭐 아주 그렇게 뭐 아주 뭐 똑같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그래서 많이 이제 걱정을 해서 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일 경우에도 이렇게 굉장히 높은 부모님보다 더 높은 이렇게 수치를 보실 수가 있어요. 뭐 고환암 뭐 9배 넘고요. 뭐 네. 악성 림프종, 뭐 전립선암 이렇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처음에 보셨던 자료 기억나죠? 발병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에 있는 그런 암들이 이렇게 굉장히 높은 위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조금 더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챙겨야 되는 게 이제 암보험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즉 가족력은 역시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가족 중 누군가 한 명이 관련된 질병이 있다라고 하면은 가족 모두가 조심하고 또 대비도 꼼꼼히 더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부모나 형제에 따라서 순서는 좀 다르지만 유방암, 뭐 대장암 이런 것들 좀 가족력이 강한 암은 좀 종류가 확실히 좀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맞나요? 네, 그래서 발병률이 높아지는 암 제가 예. 또 몇 가지 더 살펴봐 드리고요. 꼭 보험만 준비하자는 게 아니라 조심해야 할 것들도 한번 같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여성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가족력이 있을 때 발병률이 높아지는 게 거의 12배가 되고요. 거의 정확하네요. 식도암이 이렇게 6배. 예. 네, 남 얘기가 아니죠.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식도암이 되겠고 대장암, 간암, 폐암, 전립선암 이렇게 높은 확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습관적 음주라든가 네, 그리고 뜨거운 음식, 그리고 물을 적게 먹는다든가, 뭐 네. 비형 간염, 뭐 아침에 피우는 담배 이런 것들이 암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삼가해주시고 아니면 좀 줄여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조심해야 하는 행동들 보면서 혹시라도 이제 가족력이 있으시는 분들은 더욱더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가족력이
없더라도 이와 관련된 행동들은 모두가 다 한 번 더 주의해야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일단은 가족력이 있을 때 발병 확률이 높아지는 게 여러분 한 5가지, 6가지 정도 좀 알려드렸습니다. 유방암과 식도암 관련된 부분들, 대장암, 간암, 폐암, 전립선암도 순위에 있으니까 가족 중에서 혹시나 이와 관련된 질병이 있으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좀 더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2년에 한 번이 아니라 뭐 이런 건강검진 주기도 없었을 뿐더러 네. 요즘은 이런 주기도 좀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짧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것도 좀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은 뭐 내시경 검사뿐만 아니라 네. 이런 암 검진을 나라에서 하라고 내려오는 것도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종합 검진 받는 것도 아마 주기적으로 하시는데, 네네. 이제 뭐 암 발병률이 이렇게 높으니까 암보험을 준비하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 뭐 유전적 요인이라든가 환경적 요인, 아니면 뭐 식습관으로 이렇게 걸릴 수 있는 뭐 원인은, 정확한 원인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조기 검진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위암 같은 경우에는 뭐 위내시경 검사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대장 내시경은 예전에는 5년마다 했었는데 이게 2, 3년마다 요즘은 주기가 좀 더 짧아졌습니다. 굉장히 짧아졌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야식이라든가 그리고 또 맵고 짜고 네. 이런 것들 막 핵라면 뭐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매운 거 못 드시잖아요. 저는 아예 못 먹어요. 근데 여자분들 중에 매운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식습관이 또 대장 관련돼서 또 안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검사 주기가 좀 짧아졌고요. 네.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뭐 여성, 남성 항상 상위권에 있습니다. 여성 상위권에 있고. 그리고 또 남성의 전립선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유방암 같은 경우에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이제 저는 이쪽 보험 쪽에 있다 보니까 최근에 기사 보니까 네. 남성 유방암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2010년 초반에는 뭐 40명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600명 넘게, 와. 600명 넘게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65세 이상 되시게 되면 이렇게 네. 많은 발병률이 생기고 있고, 이게 이제 남성 호르몬이 테스테론인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에스트로겐이 여성 호르몬으로 자꾸 변환이 된대요. 아.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도 이렇게 유방암으로 이렇게 수술하고 하는 경우가 있다라 그래서 저도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네네. 꼭 남성분들도 혹시나 가슴이 좀 연세가 있는데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 심장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네네. 같이 검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의 변화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왜 예전에 막 우리 아버지들 드라마에서 네. 50대, 60대 아버지가 갑자기 드라마 보면서 막 펑펑 우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호르몬의 변화가 이렇게 바뀌나 봐요라고 네, 했었을 맞아요. 때 그냥 웃으면서 지나갔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그냥 웃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게 네. 남 얘기가 아닌 게, 제가 고등학교 때 예. 한 100kg 넘게 살이 쪘었어요.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근데 네. 저희 때는 이제 고등학교에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그쵸. 에어컨이 있으셨나요, 혹시? 선풍기 선풍기 있었다 보니까 여름 야간 자율학습 되면은 네. 와이셔츠를 벗어서 이렇게 딱 걸치고, 이렇게 더우니까. 남 네, 이렇게 학교는 그런가요? 걸치고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만 석훈이는 이게 살도 이렇게 찌고 해서 석훈이는 가슴이 여자 가슴 같다 이러시는 거예요. 잠시만요. 저희 지금 네. 그래가지고 제가 한 3, 무슨 방송을 4년을 또 하시는 거예요. 3, 4년을 유방보이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기 가족력으로 식도암도 조심해야 되고, 네. 또 이렇게 남성 유방암도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좀 같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네. 대신 사과의 네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에 조금 예. 더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이제 최근에 그 외과를 좀 많이 다니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 건강검진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이제 나이가 되다 보니까는 외과도 가게 됐는데, 외과에 갔었을 때 남성분들도 네네, 많이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진료를 기다리시는. 그런 분들 보면서 이제 많은 것들이 또 달라지고 있고, 더 이상 이제 유방과 관련된 부분이 여성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질환이 아니구나라는 것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모두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 질병이 다 조심하셔야 되고 주의하셔야 되는 암이니까 꼭 알아두시고 건강검진 제때제때
또 그만큼 주기가 짧아졌다라고 하니까 더 자주 좀 걱정된다라고 하면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으니 보험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과 지금의 차이가 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노벨상 받으신 여성 학자분이 예. 되게 놀라운 걸로 이제 DNA 구조에서 암을 없앨 수 있는 DNA를 발견했다. 그거를 자를 수 있다라고 해서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원래는 그러니까 인간이 장수하게 되면은 오래 살면은 암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세포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정상세포는 끝나서 언젠가는 이제 분열이 끝나서 멈추게 되는데 암세포는 분열되지 않는 세포다 보니까 이것이 자그마한 것이 발생되면 언젠가는 인간은 암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를 끊을 수 있는 DNA를 발견하신 분이 노벨상을 받으셨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이 뭐 의료기술로 언젠가는 이제 나오게 된다면 좋겠지만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네. 그렇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제 암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치료 것들이 계속해서 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암보험 있으실 텐데 오늘 아마 2세대 치료, 뭐 3세대 치료, 최근 4세대 치료까지 나와 있는 것들 가지고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암보험도 우리가 예전에는 일반 그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대가 네. 지금의 친구들은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지만 우리 때는 저희는 벽돌 들고 벽돌폰 벽돌. 기억나시죠? 벽돌. 그렇죠. 걸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걸리면 이렇게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화 공중전화 옆에서 CT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거기 가야 이제 전화 터진. 기억나시죠, 시청자 맞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삐삐를 삐삐. 예, 또 네, 많이 맞습니다. 이렇게 쳤던 기억이 또 있기도 맞습니다. 하거든요. 네. 486 네, 많이들 네, 네. 남기셨잖아요. 어디 예전 그런 것도 없을 때는 이제 우리 어디 시내 시계탑에서 만나자. 집으로 전화해서 누구 있어요, 어머니 그래서 시계탑으로 1시까지 오자 이랬었거든요. 맞아요. 네. 시계탑 하니까는 이제 저는 이제 고향에서는 네. 그 유명한 서점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거기 앞에서 만나서 이제 약속 장소로 가는 거 맞습니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추억이 떠오르는데 네. 그랬던 시대가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한 시대가 또 됐잖아요. 네네네. 그런 만큼 이제 암보험도 그렇죠.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좀 설명이 장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최근에 좀 바뀐 게 담보 면에서 이런 식으로 좀 스마트하게 바뀐 게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뭘까요? 담보 면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잠시 뒤에 자료로 나오겠지만 이제 먼저 말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이제 우리 그 과거 드라마 생각해 보면 네. 주인공이 암에 걸려 가지고 막 이렇게 머리가 빠지고 막 모자 백혈병. 그렇죠. 모자 예. 쓰고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막 치료받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왜냐하면 암세포를 잡기 위해서 정상세포까지 그 주변까지 다 맞아요. 죽여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암세포만 찾아서 이렇게 치료하는 것들 이런 담보들이 좀 추가된 게 바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를 뭐라고 말을 하는 건가요? 항암제, 그 일반 항암제하고 좀 네. 다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 보면서 이건 말씀을 드리면 네. 항암제이긴 한데 이제 표적 항암제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안 좋아지면 아니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우리가 수술을 하지만 수술을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사실은 더 좋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항암 치료를 받는데 여기에서 이제 표적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표적 항암 치료가 이제 요즘 들어서 많이 하고 있는 치료제가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세포도 다 죽이겠다라는 거죠. 쟤를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초과삼간 태운다는 얘기 있잖아요. 예, 빈대 예. 잡으려다. 그런 것처럼 정상세포까지 다 죽여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 많이 하시는 것이 이제 2세대 표적 항암 치료가 되겠죠. 네. 아픈 암세포만 잡아내겠다. 예. 색출해내겠다라는 거죠. 정상세포는 건들지 않겠다. 그러면 역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예. 네, 그렇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3세대. 이제 뭐 그 표적 항암 치료에도 어차피 이제 주사를 통해서 뭐 이렇게 약물을 통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네. 그러지 말고 옆에 더 건강한 애들을 건강하고 깨끗한 애들을 더 힘을 키워서 암세포를 죽여보자. 이것이 이제 3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예. 결국에는 이제 뭔가 새로운 의료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비용이 조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또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뭐 뭔가 뭐 식사를 챙겨주든가 아니면 뭔가를 해주고 싶을 때 가장 좋은 거를 싶은 것처럼 네. 우리 가족이 만약에 암을 치료를 받는데
고통스러워하는 치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치료가 있다라면 네. 당연히 그렇지 않은 치료를 그렇죠. 어디 가서 빚을 내서라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새로운 치료에 맞는 보험, 암보험 특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항암제도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술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암도 극복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존에 이제 정상 세포까지 죽여서 치료를 하는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잘못된 세포만 죽이는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는 시대, 그리고 또 면역 세포를 더 키워서 암 세포를 사멸하는 그런 시대가 또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트렌드가 이렇게 바뀐 만큼 암보험도 트렌드가 그에 맞춰서도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암보험 보장 안에서는 이런 이제 그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혜택에 있어서는 좀 제한이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네, 그래서 이제 표적 항암 약물 이것이 이제 전 모든 암에 적용되진 않고 네. 제가 적용되는 암들 한번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이제 우리 남녀 생식기암은 거의 다 해당되죠.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대장암, 방광암, 갑상선암, 그리고 폐암, 위암, 간암, 신장암 이렇게 큰 암들, 그리고 고해감이라고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위험한 암들 이렇게 다 표적 항암 치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암들에 대해서는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관련해서 지금 또 주목하고 있어 보이는 건 당연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호도도 좀 높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선호도는? 네, 선호도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것들이 조금 줄어들었고, 네. 그리고 이제 많이 의료계에서 이것이 나오자마자 보험이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의료 쪽에서 많이 치료를 하고 이것이 조금 많이 효과가 좋구나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들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뭐 치료에 있어서는 당연히 덜 아픈 거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암 보험적인 것으로는 사실 이제 이 표적 항암 치료비가 올 3월에 예. 한 보험사가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저희가 3월부터 방송할 수 있었지만 하지 네. 않았습니다. 왜요? 혹시나 어떤 새로운 상품이 나왔을 때, 네.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뭐 자동차로 치면은 뭐 리콜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디 부품이 이상해서 다시 이렇게 리콜 받거나 아니면 네네. 뭐 고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핸드폰도 뭐 예전에 기억나시죠? 어떤 거요? 큰 핸드폰을 했는데 뭐 배터리가 갑자기 터져가지고 뭐 이렇게 다쳤다 그래서 그런 적도 네네네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핸드폰으로는 그 핸드폰을 타고 들고 비행기를 못 타요. 갑자기 네. 생각나네요. 네네. 그렇게 이제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지금은 모든 보험사가 있는 게 아니라 좀 몇 군데 더 늘어서 표적 항암 치료비가 생겼는데 그 중에서도 네. 약관상이나 이런 혜택들이 가장 큰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선호도가 좀 같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보험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 이제 암보험을 기존에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도 이 표적 항암 치료에 관심을 또 가지실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궁금해하는 건 이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치료비와 관련된 부분들 부담이 네네. 많이 될까? 굳이 이렇게 바꾸면서까지 내가 이 표적 항암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나? 뭐 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 치료비와 관련된 부분을 그럼 좀 체크해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치료 비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본인 부담금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병원을 조금 이렇게 다니시고 아마 의료비 내역서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이렇게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는데 맞아요. 급여라는 것은 뭐 말 그대로 매달 회사로부터 급여 받으시죠. 네. 나라에서 도와주겠다. 비급여는 뭐 못 도와준다. 너가 내라죠, 너가. 그렇기 때문에 이 비급여 부분을 보험금으로 우리가 돌려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 비급여 부분이 이렇게 본인 부담하는 비용이 이렇게 좀 큰 부분은 있습니다. 총 비용이 이렇게 있을 때 총 비용은 많은데 여기에 본인 부담금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표적 항암제 왼쪽을 보시면 이제 이건 뭐 그 상품명이니까 의약품명이니까 뭐 정확하게 아실 필요까지는 없고 이만큼을 이렇게 만약에 항암제로 쓴다 그러면 4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암에 따라서 또 종류가 있겠죠. 표적 항암 치료 이렇게 600만 원, 뭐 700만 원 되는 거죠. 한 사이클 한 번씩 1개월당 이렇게 받을 수가 있을 때 그러면 이게 이제 만약에 6개월이 된다. 그리고 치료받는 시기가 더 길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본인 부담금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들은 거의 대부분 비급여입니다. 비급여. 제가 말씀드린 제가 보험 국민 건강보험 혜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내 돈을 써야 됩니다. 내 돈을 써야 되는데 암 진단비는 받으셨겠죠. 네. 그러니까 암이었으니까. 근데 암 수술비는 수술을 안 했으니까 받지 못합니다. 아, 그죠? 수술비가 안 되군요. 그럼 암 진단비로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 어. 이거 적지 않은 금액인 거죠. 예, 근데 예. 암 진단비는 사실 우리가 병원비 또는 아니면 그 생활비. 쉬는 그쵸 생활비로 네. 써야 되는데 표적 항암 치료비를 했더니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이게 너무 좋은데 치료를 또 포기할 수도 있죠. 나는 표적 항암 치료비를 표적 항암 치료를 못 하겠다 하실 비용 수도 있죠. 때문에. 그렇죠. 비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로 생긴 치료 대비 또 보험 특약들도 이렇게 몇 군데 회사에서는 있는 또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비용을 보니까는 보험이 그만큼 필요하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비를 다 가입해 둔 상태잖아요. 네네네. 이걸 그러면은 실비로 미리 이제 내가 내 돈으로 내고 난 다음에 실비로 다시 돌려받는 걸로 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실비로 될 수 있는데 예. 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으면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예. 네, 근데 이게 항암 치료잖아요. 네네네. 통원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통원. 그렇죠. 통원은 사실 한도가 30만 원. 정말요? 네, 지금 현재 실비보험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네. 한도가 30만 원입니다. 통원으로 해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 실비보험의 한도가 30만 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받을 수가 없죠. 아예 생각도 못하네요. 네, 그리고 목돈 같은 경우엔 예. 목돈 같은 게 지금 아까 보신 비용이 한 번 받을 때 한 400만 원, 뭐 600만 원 하죠. 네. 네. 통장에 있으면 상관없어요. 실비 같은 경우에는 후불제라는 거죠. 그렇죠. 방송 잘하면 이번 달에 한 100만 원 줄게. 이거가 아니라 자 100만 원 줄 테니까 방송 잘해. 이거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이제 실비보험은 후불입니다. 우선 700만 원이든 600만 원이든 먼저 내가 내고 그걸 돌려받는 개념이에요. 통원의 한도와 먼저 목돈을 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실비보험이 무용지물이라기보다는 실비보험은 이제 다시 돌려받는 개념이어서 필요는 당연히 하겠지만 네. 암보험이라든가 이런 진단비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비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일단 현재적으로 우리가 표적항암제 방금 비용을 좀 봤었을 때는 실비만으로는 좀 커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유방암, 대장암 같은 몇 가지 암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었잖아요. 네네. 보험 가입 시에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많이 발생하는 것들, 결국에는 좀 많이 안 좋아지는 것들을 많이 보험금을 제대로 받자. 그래서 계속해서 언급 드리는 겁니다. 이제 남녀 생식기암이 항상 뭐 상위 6, 7위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암보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네네. 네, 암보험은 암보험만 1억 이상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막 뇌질환, 암보험만. 심장질환은 없으시는데 진단금인 거죠. 네, 그게? 암 진단금을 네. 막. 근데 이제 그 진단금 안에서 내 남녀 생식기 암이 발생했을 때 그 1억 몇천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거기서 30%밖에 못 받느냐. 이것까지는 아마 지금 시간이 흘러서 잊었거나 아니면 그냥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반복되는 이유는 보험금을 제대로 받자. 라는 이유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료 시장의 트렌드가 이렇게 바뀐 만큼 내가 지금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암보험들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암보험을 가지고 있는 그 보험 안에서 만약 뭐 방금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뭐 위암이라든지 폐암, 대장암 예. 이런 이제 암을 진단받았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는지 일단 좀 그거를 좀 체크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반암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가 나눠지는데 손해보험사도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일반암 안에 남녀 생식기암이 포함됐습니다. 3천만 원을 가입했습니다. 진단비 3천만 원을 가입했을 때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가 어떻게 되냐면 손해보험사는 이제 유사암 진단비라고 해서 1,000만 원 또는 2천만 원을 또 따로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의 금액이 나오는데
생명보험사는 만약에 암보험에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유사암 발생 시 갑상선암, 제자리암, 뭐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이 발생할 때는 이 진단금의 10% 또는 20%를 주겠다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외감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유방암, 자궁암, 남녀 생식기암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사는 그 진단비 그대로 다 줍니다. 3천만 원 다 주는데 생명보험사는 또 20% 또는 40%만 주겠다라고 정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요. 증권에. 네, 아마 모르셨을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래서 20% 40%만 주겠다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언급드리는 이유가 지금 오른쪽 1번과 오른쪽 2번에 해당되실까봐 그런 거예요. 네. 네. 모르셨다가 나중에 정말 필요한 그 금액인데 적어진다. 이거는 정말 너무나 억울한 거죠. 네. 그리고 일반암, 유사암, 그리고 뭐 소외감 이런 것들이 생명보험사보다는 이제 손해보험사가 조금 더 혜택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험사에서도 뭐 보험사마다 다 다른 것 같기는 하지만은 일단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일반 보험, 암보험으로서는 우리가 앞서서 소개했었던 것, 이 표적 항암제 치료는 조금 불가능한 것으로 좀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에 맞춰서 이것도 커버가 되는 암보험을 또 찾으실 것 같은데 그런 암보험은 있을까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저희가 보장 대비 또 금액 대비 또 보장도 튼튼한 그리고 이런 것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암보험을 선택한다면 우리가 해지하지 않는 그런 네. 암보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암진단비가 또 표적항암 약물치료비가 이제 저렴해야겠죠.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 보험사 브랜드가 너무 좋다. 네네네. 뭐 그거 하실 수밖에 없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브랜드의 가방 아니면 안 사 이러면 어쩔 수 없는데 예. 그럴 필요는 없죠. 사실 금융상품 안에서 뭐 그렇게 굳이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한 푼이라도 좀 저렴한 거를 하실 수가 있고요. 유병자분들 기저질환 약을 드시거나 그리고 또 기타 뭐 최근에 병력이 있으셨던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동일하게 건강한 분들하고 동일하게 통합보험 형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상해 관련 또 무심사 이렇게 심사가 좀 까다롭지 않은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표적항암 담보가 또 이게 보험료가 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가입 금액이 좀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1월 2일 날 줄어듭니다. 이건 아니고요. 네네. 아직 그 보험사별로 뭐 며칠 뭐 이런 순서대로 줄어들 것이라는 이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납입 면제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있는 특징이 있는 암보험을 선택하신다면 우리가 뭐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네. 기존에 있는 암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자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 유지를 하고요. 우리가 없는 뭐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만 뭐 가입할 수도 있으니까 네.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해 주신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암보험, 지금 트렌드에 맞는 암보험 플랜을 좀 알려주셨는데요. 암 진단비,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모두 다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좀 네. 소개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2021년에 이 가입 금액이 축소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예, 예.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빨리 축소가 되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 보험사들이 사실 뭐 비영리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보험사 대변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예. 네, 뭐 아무래도 이제 보험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줄어들거나 뭐 보험료 인상 이런 것들밖 뭐 그렇죠. 그래서 확정되는 날짜가 저희한테 이제 공지가 어떤 식으로 오냐면 지금 이제 한 달 후니까 뭐 한 달 뒤 몇 월 며칠 날 축소되겠습니다. 인상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네. 한 일주일 전에 와요. 이렇게 공지를 이렇게 갑자기? 공지가 이렇게 일주일 전에 와요. 네. 저희도 좀 미리미리 알려드리면 너무 좋은데 뭐 그쵸. 일주일 전에 이제 사라집니다. 축소됩니다. 인상됩니다. 이렇게 오니까 뭐 급하게 다시 막 방송 자료를 만들고 수정하고 이랬던 네. 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사 편이 아니다라는 거 시청자 편에 항상 서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빠르게 이게 이제 또 너무 급작스럽게 정보들이 또 오다 보니까는 우리가 미리미리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다 더라 할 때 좀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아까
그 플랜 안에서도 있었지만 현재 가입 금액이 5천만 원에서 2, 3천만 원으로 정말 많은 금액이 축소가 되거든요. 좀 잘 알아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앞서서 아까 항암 치료제와 관련된 비용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돈들이 막 오갔었잖아요. 2, 3천만 원은 기본이었으니까 네네네. 이것도 다 미리미리 해두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이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면은 이거 표적 항암 치료제 말고도 담보들 어떤 것들 있는지 이것도 좀 알아보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담보들 생각해 보면은 이제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항암 치료비 아마 그리고 제가 잠시 뒤에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암 입원 일당이 아니라 통원 관련된 또 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 아마 없는 거 두 가지를 제가 잠시 뒤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사실 이제 보험은 담보들로 그리고 담보에 있는 그 가입 금액들이 굉장히 큰 몫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담보들로 갖춰져 있는지 하나씩 좀 만나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암 12지장 대장 뭐 양성용해 폴립 진단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내시경해서 용종 제거했어요 하면은 받을 수 있는 진단비가 되겠고요. 요 밑에 암 진단비가 바로 3천만 원이 남녀 생식기암 다 되는 겁니다. 예. 100% 다 되는 거예요. 3천만 원. 그래서 1년이 지나면 감액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갑상선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죠. 이렇게 1,000만 원. 그리고 재진단암 진단비. 예. 암이 발생하고 나서 2년 뒤에 남아있거나 전이 됐거나 새로 발병했거나 아니면 다른 암이 됐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2년마다 받을 수 있는 재진단비, 네. 재진단암 진단비.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설명드리는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가 바로 이게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사라지는 네. 건 아닙니다. 축소된다는 축소될 거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방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암 네. 수술비, 그리고 암 치료, 직접 치료 통원 일당 이렇게 통원 일당. 예, 예. 입원 일당이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이 입원 일당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입원 일당 많이 통원 일당입니다. 암으로 제 친구가 위암 수술을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했군요. 입원을 며칠 했을까요? 그 큰 위암 수술을 했는데 당연히 한 몇 달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7일 입원했어요. 일주일밖에 네, 안 일주일 돼요? 입원하고 퇴원시키고 이제 다 됐습니다. 앞으로는 통원하세요. 와서 정기검진 받으세요. 통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입원 일당이 아니라 통원 일당이라는 거. 네. 그리고 암은 사실 상급 병원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디 네. 뭐 개인 의료원에서 할 수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상급 병원 통원 일당은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5만 색깔이 원. 좀 다르게 된 우리 특약 같은 경우에는 네. 기존에 없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꼭 가지고 계신 거와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주요 이제 담보들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새롭게 바뀐 요즘에 암보험의 트렌드 중 하나라고 합니다. 통원 일당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암보험 안에서는 그러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암보험하고 지금 소개해드렸었던 이 암보험 가입금액 가장 크게 좀 달라진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좀 비슷하게 가입금액이 다들 갖춰져 있을까요? 네. 달라진 부분은 아마 이제 기존에는 진단비와 네. 수술비가 대부분이었어요. 진단비랑 수술비? 진단비, 수술비, 입원 일당. 네. 그리고 이제 기본 계약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기본 계약 뭐 상해 사망 이런 게 있거든요. 예, 예, 요거 좀 예. 빼주세요 하는데 사실은 기본 계약이 무조건 넣어야 되는 회사가 있고 또 안 넣어도 되는 회사도 있었고. 아, 그래요? 요런 암보험에서 이제 한 단계 추가적인 치료들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고 네. 현 상황에 맞춰서 입원은 계속 줄고 있어요. 예, 예, 뭐 예. 병원도 지금 뭐 입원 지금 입원 중환자들 뭐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지만 네네. 암으로 인해서 최장 입원을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폐암인가 간암인데 예, 예. 그게 한 14일 정도고 나머지 암들은 그냥 빨리 치료하면 빨리 퇴원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통원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없었던 것들이 이렇게 새로 나온 것이 이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만약에 오래된 암보험을 지금 유지 중이신 분들은 이와 관련해서 한 번 더 점검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리모델링도 계속해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서 지금 가입되어 있는 암보험 안에서 지금 현재 시대에 맞춰서의 의료 기술을 똑같이 보장이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가입 금액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02-1638-3999번 전화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1688-2838번. 역시나 무료로 문자도 열어두고 있으니까 전화와 문자 모두 다 편히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보험료인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표적 항암 약물 치료 담보가 있는 거는 관련해서 보험사에서 상품은 좀 많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계속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잠시 뒤에 5군데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여성분부터 보험료 비교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돼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약을 드시고 뭐 기저질환 약, 고혈압 약, 당뇨약 뭐 이런 약들을 드시고 계시고 예. 최근에 병력이 있으셔서 유병자 보험 형태로 가입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A사부터 E사가 있는데 표적항암 약물 치료, 뭐 암진단비, 유사암진단비, 천 이렇게 그냥 기본만 넣었어요. 기본. 네, 가장 최소로 기본. 넣었을 때입니다. 네. 뭐 진단비 2천만 원, 뭐 3천만 원, 뭐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 최대치 5천만 원 하게 되면 당연히 보험료 차이는 더 커질 거예요. 기본만 했을 때 A사가 16,000원. 근데 다른 데는 보면은 19,000원, 뭐 3만 원 되는 데가 대부분에 2만 원 후반대가 대부분이죠. 근데 이 보험료 차이가 보면은 59만 원, 뭐 200만 원, 300만 원 차이가 나니까 네. 적은 보험료 차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닌 보장이기 때문에 역시 여러 군데 비교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 보험도 역시나 많은 차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꼭 비교하셔서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표적 항암 약물 치료처럼 금액이 큰 담보는 다른 보험사에서는 또 없는 경우들도 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성분의 보험료도 좀 비교를 해볼까요? 네, 남성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19,000원대가 가장 저렴해요. 19,000원. 기본으로 했을 때입니다. 자, 이거를 뭐 암진단비 3,000원 그 이상으로 하게 되면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른 회사들은 2만 원 중반 후반대, 3만 원도 있죠. 똑같은 보장인데. 예. 네, 그래서 이 보험료 사실 비교하는 게 굉장히 우리 아직 정보가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뭐 특정 기계라든가 예. 아니면 뭐 물건을 산다든가 아니면 뭐 음식을 산다든가 하면 비교할 수 있게 쫙 나오잖아요. 이런 포털 사이트 가서 최저가는 어디 가서 사야 되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보험 비교라고 치는 순간 예. 개인 광고 블로그라든가 개인 어떤 뭐 파워링크 그래서 뭐 쭉 읽어보다가 보면은 핸드폰 번호를 넣으세요. 핸드폰 이름을 넣어서 마케팅 동의하세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렇게 순수하게 정말 남성분들, 여성분들, 유병자분들 이렇게 보험료를 보실 수 있는 게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기본이 한 2만 원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네. 저렴한 곳이. 네. 저도 제 주변 분들에게 보험과 관련해서 비교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다시 보기 하거나 생방 시간 꼭 맞춰서 네. 본방사수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비교 전 회사 해주는 곳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약간 자부심 가지고 얘기해도 좋을 네네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꼼꼼히 비교하시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같은 보장이지만 저렴하게 보험을 가지고 가는 게 무엇보다 이득이니까 이 정보도 꼭 알아두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유병자분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드렸고요. 건강하신 분들도 좀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 건강하신 분들은 이제 남성, 여성 또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먼저 여성부터 좀 살펴볼까요? 보험료? 네, 건강하신 분들은 굉장히 저렴해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비갱신형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지금 뭐 경제적인 상황이나 장기 갱신형으로 저희가 설계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50세 여성 20년 갱신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00원입니다. 10,000원. 10,000원입니다. 그리고 D사, E사, C사, B사 이렇게 해도 한 차이가 엄청나죠. 2배 차이가 나죠. 건강하신 분들은 약을 드시지 않거나 최근 병력 없으신 분은 이렇게 10,000원대로 우리가 기본 보장을 할 수가 있어요. 한 2만 원 하게 되면 이거의 2배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10,000원입니다. 네네. 이상하게 이 보험료는 뭔가 아까워요. 한 달에 하루에 커피 몇 잔 드세요? 하루에 최소 2잔 2잔. 마셔요. 예. 비싼 데 가서 드시잖아요. 저는 별 그려준 거 좀 좋아해서. 그러니까. 예. 그럼 기본 4,000원이잖아요. 4,000 몇백 원. 5,000원, 예, 5,000원 가까이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커피값을 10,000원 10,000원. 쓰시잖아요. 그럼 한 달로 치면 거의 한 30만 30만 원 원 되죠. 쓰네요. 30분의 1이면 이렇게 필요한 바뀐 이런 보장들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남성분들도 제가 바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남성분들도 이제 바로 살펴봐 드리면 건강하신 분들은 10,000원대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기본 보장들. 우리
남성분들 10,000원대면은 뭐 지금 좀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뭐 통금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9시 통금 있죠. 예, 뭐 소주 한 잔 하루에 한 달에 뭐 소주 드시는 가격, 회식 네. 드시는 그런 비용에 정말 엄청난 작은 금액으로 필요한 그리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얘기를 들으면은 잘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우리가 놓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는 그동안 이제 내가 지출을 하고 있었던 것들, 커피라든지 아니면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네네. 고정적으로 술 지출하는 그 금액 조금만 아낀다라고 하면은 평생을 지킬 수 있는 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데 네. 예,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안보험과 관련된 부분들 좀 다양하게 좀 짚어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새로운 치료법인 표적항암제와 관련된 부분들까지 네. 보상이 되는 네. 예, 그런 보험으로 좀 알려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한다면 이것만큼은 꼭 알아둬라. 이것만큼은 꼭 알아서 준비해라. 네. 주의할 점 뭐 이런 것들 있으면은 알려주세요. 저는 네. 내 안보험이 다른 사람들의 안보험보다 적게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내가 가입하고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하셔야겠어요. 네. 네, 아까 그래서 소외감과 유사암, 남녀 생식기암이 진단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100% 다 받는지 적게 받는지 그거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예. 혹시나 5년 갱신형은 아닌지 짧은 갱신형은 아닌지 예. 그래서 15년 이하의 갱신형일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더 긴 아니면 비갱신형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꿔야 되는 부분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 네. 세 번째로는 지금 아마 뭐 건강하신 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이렇게 뭐 암 치료라든가 아니면 뭐 대형 병원 이런 데 안 가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네. 가족분들이 한번 아파보신 분들 대형 병원에 한번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네, 이렇게 큰 병으로 이렇게 굉장히 아파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런 암에 있어서 치료비라든가 이렇게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네. 그에 맞는 내가 보장을 되고 있는지 표적항암 치료비라든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암 통원 입원 통원 일당이죠. 암 네, 통원 통원 일당. 일당. 네.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들이니까 내가 혹시나 필요한지 아닌지 같이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담보가 또 많이 새로운 것들이 생겨서 그 담보들이 없는 분들도 분명 많이 계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예전 안보험 오랫동안 유지하셨던 분들은 더더욱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했었던 그 보험 여러분들의 그 증권 사진하고 꼭 비교해서 가입 금액도 한 번 더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나는 이 담보가 있는지 없는지 나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꼭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같이 채워 나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도 저희 또 많이 와 있어서 또 빠르게 문자도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바로 좀 만나볼까요? 네, 끝번호 0177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마침 암보험을 알아보던 중인데 이 표적항암치료 보험료가 생각보다 너무 저렴해서 이상할 정도네요. 그리고 표적항암 담보는 보험사마다 비슷하니 가장 싼 데서 가입하면 된다던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표적항암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예. 이 담보는 전 보험사 10년 갱신형이에요. 10년 갱신. 네. 예. 왜냐하면 사실 이 비갱신형 20년나 90세 만기, 뭐 20년나 100세 만기 이런 보험 형태는 네. 거의 우리나라에만 그렇게 예전에 예. 생겨난 형태거든요. 네네. 아마 외국 보험사라든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보험사 보면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네. 대부분 5년 갱신형, 뭐 10년 짧죠, 갱신형, 갱신이. 그래서 이렇게 새로 나온 특약들은 우리나라도 거의 다 이렇게 갱신형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지금 문자 주신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가 더 저렴한지 모르는 상태로 가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들 비교 통해서 이렇게 저렴한 데서 가입하시면은 되겠고요. 10년 갱신형이다라는 거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갱신형 보험이다 보니까는 이제 이와 관련된 보험료적인 부분들 차이가 있다라는 거. 빠르게 하나만 더 볼게요. 화면 좀 만나볼까요? 네, 끝번호 4358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중학생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어린이 보험에도 암에 관한 담보들이 많던데 이걸 전부 가입해야 할지 아니면 꼭 필요한 담보나 우선순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네요. 네. 네, 우선은 진단비 당연히 필요할 테고요. 수술비, 항암 치료비, 뭐 통원 일당이라든가 아까 나오셨던 그 담보들 화면에 나왔던 담보들은 우리 자녀들한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담보도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문자가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시간 짧은 게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2차 상담 계속해서 지금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남겨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계속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참여할 수 있는 번호 한 번 더 소개해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2-1638-3999번, 2168-2838번 전화, 문자 다 무료니까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